방금 만난 사람의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거나 냉장고 앞에 서서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멍하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순간을 단순한 깜빡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기는 일이라고 넘겨버리죠. 하지만 이런 작은 신호들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뇌는 이미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호두입니다. 기억력 하면 호두, 치매 예방하면 호두라는 말이 너무 익숙하죠. 실제로 호두는 오래전부터 뇌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반으로 쪼개놓은 모양이 마치 사람의 뇌처럼 생겨서 옛날 어르신들도 뇌에 좋다고 믿었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몇 알씩 챙겨 드십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호두에는 정말로 뇌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E, 항산화 성분, 좋은 지방들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신경 전달을 돕습니다. 뇌세포가 건강하게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재료들이죠. 그래서 뉴스에서도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늘 말합니다. 치매가 걱정되면 호두를 드세요. 기억력을 위해 견과류를 챙기세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몇 달을 꾸준히 먹었는데도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고 방금 하려던 일을 잊어버리고 어제 있었던 일도 흐릿하게 느껴집니다. 분명히 좋다고 해서 열심히 먹었는데 왜 나는 효과가 없을까? 혹시 호두가 별로인 걸까? 아니면 내가 먹는 방법이 잘못된 걸까? 사실 문제는 호두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 좋은 영향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내가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기대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씨앗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해도 땅이 엉망이면 싹이 자라지 않습니다. 흙이 너무 딱딱하거나 물이 썩어 있거나 잡초가 무성하면 아무리 좋은 씨앗도 소용이 없습니다. 뇌도 똑같습니다. 호두는 좋은 씨앗입니다. 하지만 뇌라는 땅이 망가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도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단순히 뇌세포가 늙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뇌세포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뇌세포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60세가 넘어도, 70세가 넘어도 뇌세포는 여전히 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환경입니다. 뇌세포가 살아있어도 제대로 일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기억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장의 직원들이 다 출근했는데 전기가 끊기고 기계가 멈추고 원자재가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듯이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소가 부족하고 혈액순환이 나쁘고 염증이 쌓이고 스트레스가 많고 잠이 부족하면 뇌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보통 무릎이 붓거나 목이 아픈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떠올리지만 진짜 무서운 염증은 보이지 않는 염증입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오래 쌓이는 염증이 문제입니다. 특히 뇌는 이 만성염증에 매우 약합니다. 뇌세포 사이에 염증 물질이 쌓이면 세포끼리 신호를 주고받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쉽게 말해 뇌세포들이 서로 대화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억을 저장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저장된 기억을 꺼내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그래서 치매는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뇌세포의 노화와 만성염증이 함께 진행되면서 생기는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좋은 음식 하나를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먼저 뇌 환경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만성염증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놀랍게도 시작점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입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입이 자주 마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그렇다고 넘기죠. 하지만 바로 그곳이 뇌 건강의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입안에는 수백 가지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균형이 잘 유지되지만 나이가 들면 잇몸이 약해지고 침분비가 줄어들면서 나쁜 균들이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이 균들이 혈관 속으로 들어가고 결국 피를 타고 몸 전체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뇌까지 올라갑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는 치매 환자의 뇌에서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의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입안의 작은 염증이 결국 뇌의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호두를 먹어도 입안 염증이 심하고 몸속에 만성염증이 가득하면 좋은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길이 막혀 있는데 아무리 좋은 재료를 보내도 도착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호두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뇌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시작입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입안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잇몸에서 피가 나면 바로 치료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히 자고,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먼저입니다. 호두는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뇌 건강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진짜 주인공은 매일의 생활 습관입니다. 좋은 음식은 그 위에 더해지는 도구일 뿐입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벽돌도 집을 세울 수 없습니다. 뇌 건강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매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유전을 떠올립니다. 우리 어머니도 치매였고 외할머니도 그랬으니 나도 결국 그렇게 되는 것 아닐까 하고 걱정합니다. 실제로 그런 두려움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치매를 겪은 사람이 있다면 작은 깜빡임 하나에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혹시 이것도 시작이 아닐까? 나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 하고 불안해지죠. 실제로 치매와 관련된 유전자는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이 특정 유전자 변이인데 이것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위험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받고 큰 충격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치매에 걸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전자는 가능성일 뿐입니다.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지금의 생활입니다.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누구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누구는 빠르게 기억력을 잃어갑니다. 차이는 생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은 유전적으로 위험하다는 결과를 듣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바쁜 일상을 줄이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매일 걷고 좋아하는 취미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람들과 자주 웃고 대화하며 억지로 성공하려고 하기보다 편안하게 살아가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기억력은 건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유전자보다 더 강한 것은 매일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치매였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일찍 준비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은 외로움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외로움은 치매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사람들과의 대화가 줄어들고 웃을 일이 적어질수록 뇌는 빠르게 늙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뇌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납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감정을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뇌를 계속 움직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뇌는 점점 자극을 잃습니다. 말할 일도 줄고, 들을 일도 줄고, 감정을 표현할 기회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뇌는 사용되지 않는 근육처럼 점점 약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지고, 자식들은 바쁘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편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뇌는 천천히 힘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외롭다고 느낀다면 지금이 바로 바꿔야 할 순간입니다. 꼭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보세요. 동네 산책 모임에 나가도 좋고, 노래 교실이나 취미 모임에 참여해도 좋습니다. 교회, 성당, 절 같은 공동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웃는 시간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를 살리는 치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마음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스트레스는 뇌를 직접 공격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원래는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코르티솔이 계속 높아지면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중요한 부위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해마라고 불리는 부분이 약해집니다.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가 약해지면 방금 들은 이야기도 금방 잊어버리고 중요한 약속도 쉽게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자꾸 머리가 멍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실제로 뇌가 지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인간관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매일 쌓이면 뇌는 쉴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걱정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줄이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계속 마음을 묶어두지 말아야 합니다. 완벽하게 살려고 애쓰기보다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반복할수록 뇌는 조금씩 안정을 찾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해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즐거움입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억지로 참으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뇌는 즐거움을 통해 더 오래 건강해집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노래를 부르는 것, 손주와 웃는 것, 햇볕을 받으며 걷는 것, 좋아하는 음식을 천천히 먹는 것, 이런 작은 행복들이 뇌를 다시 살아나게 만듭니다. 즐거움은 사치가 아닙니다. 뇌를 위한 필수 영양입니다. 매일 웃을 이유를 일부러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는 것도 좋고,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서라도 좋아하는 노래를 따라 부르세요. 그런 순간들이 뇌를 젊게 유지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너무 심각해집니다. 하지만 오히려 너무 무거운 마음이 뇌를 더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잘 웃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치매를 막는 것은 특별한 약이 아니라 삶의 방향입니다. 외로움을 피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움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호두보다 먼저 챙겨야 할 진짜 시작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고,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하고, 오늘 하루를 조금 더 즐겁게 살아보세요. 그 변화가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뇌를 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잠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단순히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곤하면 자고, 바쁘면 조금 덜 자도 괜찮다고 여기죠. 하지만 뇌에게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잠은 뇌를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뇌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합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고, 감정을 조절하면서 수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노폐물이 생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아밀로이드라는 찌꺼기입니다. 이 물질이 뇌에 계속 쌓이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결국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찌꺼기를 치워주는 시간이 바로 잠자는 동안입니다. 특히 깊은 잠에 들어갔을 때 뇌는 본격적인 청소를 시작합니다. 뇌세포들이 살짝 줄어들면서 세포 사이의 공간이 넓어지고 그 틈으로 내척수액이 흐르면서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마치 밤이 되면 도로에 청소차가 와서 쓰레기를 치우는 것처럼 뇌도 잠자는 동안 스스로를 정리합니다. 하지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몇 년 동안 계속되면 그 찌꺼기들은 점점 쌓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뇌세포를 공격하고 기억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수면 부족은 치매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까지 말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잠의 시간이 아니라 질입니다. 8시간을 누워 있어도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6시간을 자더라도 깊고 편안한 잠이 훨씬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면제를 찾지만 수면제는 단순히 의식을 떨어뜨릴 뿐 깊은 잠 자체를 만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오래 의존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깊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낮 동안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걷기라도 좋습니다. 집 주변을 천천히 산책해도 충분합니다. 몸이 적당히 피곤해야 밤에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두 번째는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밤늦게 과식하면 위가 계속 일을 해야 하고 몸은 쉬지 못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너무 늦은 야식은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저녁은 가볍고 편안하게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잠자리를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빛에 매우 민감합니다. 방 안이 밝거나 텔레비전 소리가 계속 들리면 뇌는 아직 낮이라고 착각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핸드폰도 멀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화면의 불빛 하나가 생각보다 큰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잠이 안 온다고 억지로 누워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차라리 잠시 일어나 조용한 책을 읽는 것이 낫습니다. 특히 재미없는 책이 좋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책은 오히려 잠을 깨우니까요. 조용히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치매를 덜 겪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음악입니다. 노래를 자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이 오래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래를 부르면 숨을 깊이 쉬게 됩니다. 호흡이 깊어지면 산소가 더 많이 들어오고 뇌세포는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또한 노래를 부를 때는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웃게 되고 감정이 풀리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행복 호르몬이 나오면서 뇌는 훨씬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소리와 리듬입니다. 음악은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가사를 기억하고 멜로디를 따라가고 박자를 맞추는 과정에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함께 움직입니다. 손으로 악기를 연주한다면 손끝 자극까지 더해집니다.
그래서 음악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뇌를 깨우는 강력한 운동입니다. 꼭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네 노래교실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도 좋고, 집에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흥얼거리는 것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즐겁게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두를 먹으면서도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생활 전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음식만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밤늦게까지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계속받고, 사람들과 단절되어 있고, 입안에는 염증이 있고, 운동은 하지 않고, 마음은 늘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뇌는 그 영양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호두는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오메가3도 좋고, 블루베리도 좋고, 생선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 전체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고, 자주 웃고,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입안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술을 줄이고, 담배를 멀리하고, 몸을 자주 움직이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이 중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양치를 하세요. 밤사이 늘어난 세균을 먼저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아침 식사는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달걀, 두부, 생선, 된장국 같은 음식들이 좋습니다. 그 위에 호두를 더하세요. 이제부터 호두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낮에는 햇볕을 보며 걷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저녁에는 가볍게 먹고, 밤에는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오늘 감사했던 일을 3가지 떠올려 보세요. 긍정적인 마음은 생각보다 강한 약입니다. 결국 뇌 건강은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가 내일의 기억력을 만듭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호두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삶의 방식입니다. 좋은 음식은 그 위에 올라가는 마지막 조각일 뿐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웃고, 잘 자고, 마음을 편하게 하고, 몸을 움직이고, 입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오늘입니다.